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가 어젯밤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와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는 제2공항과 4.3 해결 등 주요 공약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제2공항 문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제2공항 조속 추진을 내건 허향진 후보의 공약이 일방통행식 정책이라며 비판했고,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는 오 후보에게 분명한 찬반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답답해서 해요. 지금 저 허양진 후보한테 후보의 말씀을 더 답답해하시죠. 찬성이냐 반대냐를 자꾸 지금 도민들이 알고 싶어해요. 네? 그렇게 해서 갈등이 해결되면 결정하죠. 갈등이 해결 안 되잖아요. 불명하게. 저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허영진 후보께서 얘기하는 포용적 정책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쟁점은 4.3 문제로 옮겨붙었습니다. 오 후보는 4.3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며 이미 책정된 보상금 9천만 원 이외에도 유족들이 보상을 받을 길을 열어놨다고 주장했고, 허 후보는 애초에 대법원 판례 기준인 1억 3천만 원으로 정했어야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유족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를 통해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즉 대법원 판결 수준으로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법안을 냈잖아요. 우리 국민의힘 이름으로. 네, 그 네, 1억 3,200만 원을 거기 반영하도록 했는데 오영훈 아니죠. 후보께서 9천만 원으로 그걸 합의한 거 아닙니까? 오영훈 후보는 다음 지방선거까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허향진 후보는 오 후보가 서귀포시에 도지사 집무실을 설치해 제왕적 도지사를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공약드린 것은 2년 내 주민투표를 통해서 2026년에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지사 집무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서귀포시장한테 권한 위임하고 서귀포시장에게 예산권도 주고 인사권도 주고 해야 더 자치단체가 발전하는 거고 제왕적 도지사 권한을 내려놓는 건데, 두 후보는 양돈단지 집적화 문제와 일자리 창출 문제 등을 놓고도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불꽃 튀는 토론 대결을 펼쳤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가 전라도화됐다는 국민의힘 제주시 을 부상일 후보 발언에 대해 총공세를 퍼붓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영훈 후보 보좌진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집중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제주도당 선대위 첫 회의부터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의 제주도 전라도화 발언을 놓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전라남남도가 제주도 아니냐, 제주도가 매우 기울어지는 인정위원장이다라고 하는 이미 한물간 정말로 나라를 망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으로서 강력한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또 민주당은 축산폐수 위반 전과가 있는 국민의힘 도의원 후보의 재산이 8년 새 140억 원이 늘었다며 주민들의 악취 고통을 볼모로 사리 사욕을 챙겼다고 비판하고, 또 다른 후보자는 규정보다 많은 현수막을 게시해 선관위에 고발됐다며 두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영훈 후보 보좌진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8월 오영훈 후보의 비서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데 이어 이번에는 후보 선거사무소에 있는 보좌진이 성적 일탈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보좌진이 성적 일탈 행위에 대한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의 제보와 증언이 들어왔습니다. 9명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 사무실도 관리가 안 되면서 수천 명의 제주도 공직자들은 어떻게 통솔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상일 후보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며 낙하산 공천을 통한 치졸한 선거 전략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오영훈 도지사 후보 측은 보좌진 성추문 의혹에 대해 실체를 확인하지 않은 개인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제주도당 김영진 총괄 선대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도의원 선거 격전지 후보들을 소개하고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뉴스입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인데요. 원도심 인구가 급감하면서 선거구가 통합된 제주시 1도 2동 선거구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원도심 공동화로 인구가 급감하면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된 제주시 1도 2동 선거구. 1도 2동 선거구는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 문제와 원도심에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 등이 주요 현안입니다. 이곳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호영 후보와 30대 초반의 정치신인 정의당 박건도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호영 후보는 제주전문대학 총학생회장 등을 지내고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1도 2동은 원도심 지역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정조여건 개선, 사회복지망 확충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영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시 뉴딜 사업을 통해서 주차 문제, 노인 복지 문제, 영유아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더욱더 살맛나는 우리 동네, 더욱더 행복한 우리 동네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의당 박건도 후보는 당대표 민생특보와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도 2동에서 자란 청년으로서 그리고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쌓은 정책 전문가의 청년으로서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행복한 1도 2동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박건도 후보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책임 돌봄을 실현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생태 놀이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육아에 고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어떤 육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사회와 우리 사회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함께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박호영 후보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 다양한 주민 참여 행사를 개최하고 박건도 후보는 원도심 보행 환경을 개선해 걷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도심 공동화 해결을 자처하고 나선 두 명의 후보 가운데 지역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한밤중에 오토바이로 폭주하던 10대 2명이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속 당시 순찰차에 부딪히는 영상이 공개돼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 횡단보도에서 크게 유턴을 합니다. 반대편 도로에서 지그재그 운행을 하자 마주오던 경찰차도 중앙선을 넘어 앞으로 달려옵니다.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달아나려 하자 경찰차도 방향을 바꾸며 정지합니다. 결국 오토바이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넘어졌고 타고 있던 10대 2명은 길바닥에 고꾸라집니다. 이 사고로 운전을 하던 17살 청소년은 목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뒤에 타고 있던 친구도 오른쪽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집 가려고 유턴해서 가는데 갑자기 이제 경찰이 역주행해가지고 저희 쪽으로 몰래 핸들을 좌우로 막 흔들면서 저희를 들이박았어요. 10대 청소년의 가족은 무면허와 과속 등 잘못은 인정하지만 경찰의 무리한 추격과 충돌로 자녀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들이 중범죄자도 아니고 단순 오토바이 탄 거에 대해서 그러는 걸로 해서 그렇게까지 진압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경찰은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했고 수차례 정차를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아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빠져나가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정당한 집행이 또 보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 처리 매뉴얼에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때 차량의 옆이나 뒤에서 단속하고 무리한 추격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충격을 해서 그 오토바이를 멈추게 됐는데 그 방법 자체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좀 위배하지 않았나. 10대 청소년 측은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전국적으로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서울은 31도, 제주도 성산은 28.8도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강한 햇볕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자외선 지수 높음 정도를 보이겠는데요. 습도가 높지 않아서 후텁지근한 더위는 아니지만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볕이 강한 낮 시간대는 자외선 차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도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과 남쪽 해상으로 지나는 이 고기압 사이에서 옅은 구름대가 지나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좋음 정도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부와 동부 지역 2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북부 지역 18도, 남부 지역 19도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5도까지 오르겠고 산간 지역은 22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도서 지역을 오고 가기 무난하겠습니다. 어업 활동하기도 좋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바다에 안개가 끼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조금 내려오면서 다시 예년 이맘때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흐리고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 그제 오전 11시쯤 제주공항 화장실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한국공항공사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1시간 넘게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인천의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20대 남성이 공중전화로 허위 신고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1일에도 인천공항의 항공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인을 폭행해 뇌병변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제주 시내 한 주점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던 동료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여 동료의 머리를 폭행해 뇌병변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종근 신임 제주지검장이 국민에게 과감하게 수사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종근 제주지검장은 제70대 제주지검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주 4.3 희생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연안으로 유입되는 괭생이 모자반이 급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 연안에서 수거한 괭생이 모자반은 42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700톤에 비해 95% 감소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해풍과 해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괭생이 모자반띠가 동중국 해상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식 넙치의 집단 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도입됩니다. 제주도는 질병에 걸린 넙치의 개체 정보와 양식장 수질 환경 등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질병을 진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양식장 넙치 폐사로 연간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시 아라동과 삼도 1동, 건입동 등 마음에온 행복주택 5개 단지 167세대에 대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대학생과 청년, 고령자와 신혼부부 등이며 다음 달 7일부터 나흘 동안 등기 우편과 메일로 온라인 접수 신청이 진행되고 현장 접수는 온라인 접수가 끝난 뒤인 다음 달 7일부터 이틀 동안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오는 8월까지 제43회 김만덕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대상은 이웃사랑을 실천한 봉사부문과 이웃을 사회에 환원한 경제인 부문이며 수상자는 오는 10월 최종 선정됩니다. 김만덕상은 조선시대 나눔을 실천한 의인 김만덕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8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